우리는 대한민국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주권 국가가 한국산 전투기 전량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FA-50 경공격기 전량을 한국산으로 도입하는 계약 체결로 이어졌으며 이 국가는 자신들의 재정을 아낌없이 투입하여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오랜 식민 종주국이었던 프랑스는 이 소식에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으며 전 세계는 경악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이 대규모 계약의 발단이 사란톨에서 시작되었다는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뜨거운 태양 아래 메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던 척박한 토양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성과가 한국 덕분이며 이제는 그 나라에 자신들의 영공 수호를 맡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사란톨의 교류가 어떻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첨단 무기 계약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세네갈이 한국을 선택한 진정한 동기는 무엇이었을지 그 내막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저희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격려가 될 것입니다. 현재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시어 함께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쌀 한 톨 때문에 70년간 이어진 프랑스와의 우방 관계를 포기했다는 주장이 과연 합리적이기나 합니까? 격앙된 누군가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냉랭한 분위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스크린의 현 상황을 요약하는 문장은 단 한 줄만이었습니다. 세네갈 FA-50 전면 도입 결정. 70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식민 종주국이자 우방을 제치고 세네갈이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 정확히는 어디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일까요? 세네갈이 한국에 대해 품고 있는 절대적인 신뢰, 그 단어가 프랑스 국방 분석가인 에티엔 모로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에티엔 모로이며 프랑스 국방 분석가이자 전직 외교 자문관으로서 20년 이상 프랑스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네갈은 영원히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 남을 나라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의 오랜 확신이 산산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파리 시각 오전 9시 국방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의 표정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국방차관이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관계는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세네갈 공군을 양성하고 지원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세네갈이 독립한 1960년 이래 줄곧 군사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군사 훈련을 제공했고 무기 또한 판매했습니다. 1960년 독립 당일부터 다카르에는 프랑스군 기지가 세워졌으며 세네갈 공군 조종사들은 전원 프랑스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세네갈군 장교의 절반가량이 프랑스 사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하늘을 지켜주었고 그들의 군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이라니요? 차관 옆에 앉은 외교관이 격분하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반문했습니다. 체코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고요? 세네갈이 제정신이 나간 것 아닙니까? 회의실 분위기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 격렬한 분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테이블을 두드렸고 누군가는 깊은 한숨만을 내쉬었습니다. 에티엔 모로 역시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네갈과 한국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단 말입니까? 오랜 역사적 외교 경험도 일천한데요. 분석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십시오. 차관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고 에티엔 모로는 사무실로 돌아와 관련 자료들을 파헤쳤습니다.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제작한 경공격기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55, 항속거리 1850km. 성능은 결코 나쁘지 않았으며 가격 또한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비슷한 수준의 스펙을 가진 전투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때 에티엔 모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스쳤습니다. 한국이라니? 그 나라는 1950년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아닌가? 우리 프랑스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원조를 받아 생존했던 나라 말입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
아프리카 국가의 전투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계약은 단순한 감정 외교의 결과이거나 혹은 뇌물이나 로비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를 정면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비열한 술수를 쓴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네갈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그러한 부정한 의혹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F-50이 가성비와 신뢰 모두에서 최고화음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뢰. 또다시 그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가성비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이 세네갈에 무엇을 했기에 그토록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에티엔 모로는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세네갈은 1993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특별한 교류는 없었습니다. 무역 규모도 미미했고 투자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세네갈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그 분야는 다름 아닌 농업이었습니다. 농업이라고요? 에티엔 모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전투기 계약과 농업이 대체 무슨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세네갈 현지 언론 보도를 읽으면서 그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끊임없이 보도되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세네갈의 구원자라도 되는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또한 수십 년간 막대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도로를 건설했고 학교를 지었으며 병원도 설립했습니다. 1960년부터 지금까지 프랑스 개발청이 세네갈에 쏟아부은 금액만 수십억 유로에 달합니다. 관계시설도 구축했고 농업기술자들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그토록 칭송하는 것일까요? 쌀 한 톨 때문에 프랑스를 버렸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내뱉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쌀. 에티엔 모로는 다시 자료를 찾았습니다. 2009년 한국농촌진흥청과 코이카 KOICA가 세네갈에 진출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벼 품종 개발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끈질긴 실험 끝에 그들은 탐지닛 이스리라는 품종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리는 현지어로 희망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의 첫 수확 결과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기존 품종은 헥타르당 1.5톤에 불과했지만 이스리는 무려 7톤을 수확해냈습니다. 이는 거의 5배에 달하는 수확량이었습니다. 농가 소득 또한 3배로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세네갈의 쌀 자급률은 8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했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이 숫자를 보며 멍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프랑스는 수십 년 동안 세네갈 농업에 투자를 했지만 그 성과는 극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이런 혁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단 말입니까? 그는 세네갈 국방장관의 기자 회견 영상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습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프랑스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관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답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 말이 에티엔 모로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게 했다고요? 그것은 곧 프랑스는 그러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분노와 동시에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자신의 분석이 완전히 틀렸단 말입니까? 프랑스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단 말입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뭔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에티엔 모로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봐야겠다고요. 세네갈로 가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대체 무엇을 했기에 세네갈이 70년 우방을 저버렸는지, 그리고 쌀 한 톨의 신뢰가 정말로 최첨단 전투기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말입니다. 그는 즉시 다카르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에티엔 모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네갈에서 자신이 목격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요. 다카르의 태양은 강렬하게 뜨거웠습니다. 파리에서 6시간을 날아온 에티엔 모로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붉은 흙,
야자수,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도로. 프랑스가 건설했던 바로 그 도로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전혀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국방부 청사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에티엔 모로가 약속을 잡은 상대는 세네갈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파리에서 연락을 취했을 때 그는 흔쾌히 만나주겠다고 응답했죠. 모로 씨, 당신이 무엇을 궁금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접견실은 예상보다 소박했습니다. 커다란 회의 테이블 하나, 벽에 걸린 세네갈 국기,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광활한 대서양이 전부였습니다. 곧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모로 씨, 먼 곳에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그의 손을 잡으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프랑스를 버리는 결정을 내린 당사자였으니까요. FA 키시치 계약에 대해 물으러 오신 것이겠죠? 장관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프랑스와 함께 해온 세네갈이 어째서 갑자기 한국을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장관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로 씨, 우리에게 밥을 준 나라는 많았습니다. 밥이라고요? 에티엔 모로는 당황했습니다. 첨단 전투기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왜 식량 문제가 나오는 것일까요? 장관은 에티엔 모로의 표정을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밥을 준 나라는 많았지만 스스로 일어서게 해준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게 했다고요? 프랑스도 세네갈에 수십억 유로를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자립을 돕는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장관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이 켜졌고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아니, 사막이나 다름없는 땅이었죠. 갈색의 흙바닥, 바싹 말라붙은 대지. 그런데 그 한가운데 선명한 초록색이 보였습니다. 바로 논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논바닥. 에티엔 모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세네갈 북부 생루이 지역입니다. 장관이 답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완전한 사막이었고 농사는 불가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쓴 채 땀을 흘리며 땅을 파고 있는 모습. 그들의 옷에는 태극기 패치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입니다.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2009년부터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일했습니다. 코이카와 농촌진흥청 소속이었죠. 에티엔 모로는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세네갈 농부들과 나란히 서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심은 것입니까? 벼를 심었습니다. 장관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벼가 아니었습니다. 이슬이라는 품종이었죠. 우리 땅에 가장 잘 맞고 우리를 위한 벼였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고 이번에는 황금빛 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벼 이삭들.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에티엔 모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017년의 첫 수확 장면이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우리 농부들은 헥타르당 1.5톤을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이슬이는 7톤이었습니다. 7톤이요? 에티엔 모로는 머릿속으로 숫자를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거의 5배에 달하는 놀라운 수확량이었습니다. 그날 농부들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쌀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해 시장에 간 날이었으니까요. 에티엔 모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모로 씨, 우리는 쌀을 사랑합니다. 세네갈의 국화, 구호화가 벼일 정도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땅에서는 쌀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체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에서 확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세네갈은 매년 약 135만 톤의 쌀을 수입했고 그 비용만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9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9천억 원을 식량 수입에 지출하는 나라.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네갈의 현실이었습니다. 프랑스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관계시설을 만들었고 기술자를 보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프랑스는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다. 도로도 깔았고 펌프도 설치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에게 도구를 주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만 수백 페이지 쌓였을 뿐 농부들의 삶에 실질적인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 말이 에티엔 모로의 가슴을 또다시 찔렀습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프랑스 개발청의 30년간 농업 투자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그 역시 수백 페이지짜리 문서들을 보았지만 현지 농부들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장관이 단언했습니다. 그들은 돈 가방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작 씨앗 자루를 들고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땅을 파고 땀을 흘렸습니다. 화면에 다른 사진이 떴습니다. 한국 연구자가 세네갈 농부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 둘 다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첫 해 심은 벼는 모조리 죽었습니다. 두 번째 해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프랑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한국은 사람을 키웠구나. 2017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에 벅찬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슬이는 현지어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2017년 이전 쌀 자급률 50%, 2024년 현재 쌀 자급률 80% 이상, 농가 소득 3배 증가. 에티엔 모로는 이 숫자를 보며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이런 혁명적인 변화화가 가능하다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농부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껐습니다. 그리고 에티엔 모로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모로 씨,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답입니다. 에티엔 모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농업 문제 아닙니까? FA50 도입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관이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상관이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쌀을 판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심었습니다. 그 신뢰가 오랜 시간 동안 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전투기를 샀습니다. 그 말에 에티엔 모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기술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논에서 그것을 배웠으니까요. 에티엔 모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시작된 신뢰의 관계가 국방으로 확장된 것이었습니다. 논바닥에서 싹튼 신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감정 외교를 펼친 것 아닙니까? 에티엔 모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은 기술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모로 씨. 그 말이 에티엔 모로의 머릿속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진심은 기술보다 오래 간다. 이것은 프랑스가 잃어버린 단어였습니다. 프랑스는 기술과 자원을 주었지만 진심은 주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농부들과 함께 땀 흘리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깔았지만 스스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회의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찾아야 할 것은 FA50의 재원 스펙이 아니라 한국이 심은 씨앗일지도 모른다.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전투기로까지 성장했는지 말입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현장에 가봐야겠다고. 세네갈 북부 생루이. 모든 것이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면 답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생루이로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북부요? 너무 먼 길인데 비용이 꽤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어서요. 창밖으로 다카르 시내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프랑스가 지은 건물들, 프랑스가 깔아놓은 도로들. 하지만 이제 그 위를 한국산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전투기의 엔진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구나. 생루이까지는 차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카르를 벗어나자마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붉은 흙이 펼쳐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뿐이었습니다. 가끔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손을 흔들었고 염소 떼가 길을 건넜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건조한 땅에서 정말로 논농사가 가능했을까? 차가 생루이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공기는 건조했으며 땅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현지 농업관리소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문.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모로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세네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농업연구소 관리자였습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생로이입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때는 프랑스 식민지의 수도였죠. 지금은 농업지역이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는 에티엔 모로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트럭에 올라탔고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차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관리자가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입니다. 에티엔 모로는 트럭에서 내렸고 눈앞의 풍경에 얼어붙었습니다. 논이었습니다. 아니, 논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갈색 땅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싹 말라붙은 흙, 갈라진 땅, 그리고 군데군데 녹슨 파이프들이 보였습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관계시설입니다. 관리자가 답했습니다. 프랑스가 1980년대에 설치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가까이 다가가 파이프를 만져보았습니다. 녹이 손에 묻어났습니다. 왜 고치지 않습니까? 부품이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더 이상 보내주지 않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가 만든 시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니. 이곳에서 벼농사를 지으려 했습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네, 수십 년 동안 시도했습니다.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토양이 맞지 않았고 물도 부족했죠. 품종도 문제였습니다. 그는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쌀을 사랑합니다. 국화가 벼일 정도니까요. 하지만 쌀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에티엔 모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쌀이 우리를 미워했다고요?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황량한 땅, 버려진 시설, 그리고 짙은 침묵. 이곳에서 과연 희망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농부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에티엔 모로가 요청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관리자가 트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차를 타고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은 초라했습니다. 흙으로 만든 집들, 좁은 골목.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습니다. 한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분이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분입니다. 관리자가 소개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나왔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오랜 세월 땅과 싸워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티엔 모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 낡은 의자, 하지만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였습니다. 농사는 언제부터 지으셨습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요. 50년은 되었을 겁니다. 노인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쌀 농사는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품종이 맞지 않았습니다. 물도 늘 부족했고요. 헥타르당 1.5톤밖에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그걸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죠.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농사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면서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그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주기는 했습니다. 관계 시설도 만들어졌고 비료도 지원받았죠.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다라니요? 사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고장나면 고칠 수도 없었고요. 그냥 물건만 주고 떠났습니다. 그 말에 에티엔 모로는 아무런 반론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요. 프랑스 개발청의 보고서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계획서, 예산안, 평가서. 하지만 현장에 남아있는 것은 녹슨 파이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에티엔 모로가 말을 꺼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왔어요. 2009년이었나?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또 물건만 주고 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분들은 우리와 함께 땅을 팠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장화를 신은 채 우리와 똑같이 땀을 흘렸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장관이 보여주었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한국 기술자들.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들도 옛날에는 똑같았다고, 배고팠고 땅이 좋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결국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요. 에티엔 모로는 숙연해졌습니다. 프랑스는 단순히 동정을 주었지만 한국은 공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프랑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았지만 한국은 옆에 서서 함께 걸었습니다. 관리소로 돌아오는 길, 에티엔 모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관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로 씨, 저는 프랑스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에티엔 모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니까요.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도로, 건물, 학교.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방법을 주었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였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방법을 주었다. 프랑스는 30년 동안 수십억 유로를 쏟아부었지만 농부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10년 만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다르게 했습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답했습니다. 첫 해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자들이 말했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시도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을 반복했죠. 에티엔 모로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프랑스였다면 두 번째 실패에서 이미 프로젝트를 종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관리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였습니다. 2017년 이슬이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요. 에티엔 모로는 차창 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사막을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프랑스가 남긴 것은 도로였지만 한국이 남긴 것은 길이었구나. 도로는 그저 존재하는 것이지만 길은 함께 걸어야 하는 것이니까. 한국은 세네갈과 함께 걷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에티엔 모로는 세네갈 농업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수도 다카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건물은 소박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입구에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세네갈 농업연구소,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한국농촌진흥청 공동연구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여성이 방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세네갈 연구원이었습니다. 모로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 이름은 아이샤입니다. 여기서 벼품종 연구를 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과 함께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2009년부터요. 아이샤가 미소 지었습니다. 벌써 15년이 됐네요. 제 인생의 절반입니다. 그녀는 에티엔 모로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자들과 세네갈 농부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연구실입니다. 아이샤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실험실이었습니다. 현미경, 컴퓨터, 그리고 수많은 벼 샘플들, 벼 이삭이 유리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슬이입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샤가 유리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슬이, 우리말로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이 벼가 우리에게 정말로 희망이 되었죠. 에티엔 모로는 그 벼 이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긴 이야기예요. 아이샤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들은 앉았습니다. 2009년 한국에서 연구팀이 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최현우 박사님과 코이카 팀이었죠. 그녀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져온 것은 한국의 통일벼 기술이었습니다. 통일벼요? 에티엔 모로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1970년대에 한국이 개발한 품종입니다. 한국이 쌀 자급을 이루었던 기적의 벼였죠. 아이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말했어요.
자기들도 옛날에는 굶주렸다고. 하지만 이 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요. 에티엔 모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 후 최빈국이었던 나라.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통일벼를 그대로 심었습니까? 아니요. 안 됐습니다. 아이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땅과 세네갈 땅은 기후도 토양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녀는 책장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실험 기록이에요. 에티엔 모로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들,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온도, 습도, 토양 성분, 수확량. 첫 해에 모두 실패했어요.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심은 벼가 모두 타 죽었죠.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녀는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실패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좌절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한국 연구자들은 어땠습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들이 말했습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고요. 하지만 계속하면 반드시 된다고요. 에티엔 모로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두 번째 해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 해도요. 아이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아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조금씩 배웠죠. 그녀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3년 작은 성공이 있었습니다. 한 실험 구역에서 헥타르당 3톤을 수확했습니다. 3톤이요? 네. 기존 1.5톤의 2배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기뻤죠. 아이샤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현우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할 수 있다고요. 한국에서는 7톤도 나온다. 에티엔 모로는 놀랐습니다. 7톤이라니요?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수백 번 교배하고 실험하고 또 실험했습니다. 아이샤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7년이라는 날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성했어요. 이슬이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헥타르당 7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한국과 함께요. 에티엔 모로는 그 숫자를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8년간의 끈질긴 노력, 수백 번의 실패,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성공. 한국 연구자들은 성공했을 때 어땠습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아이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우리처럼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초에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이것은 한국이 아닌 세네갈의 승리다. 우리가 해낸 것이다 라고요. 에티엔 모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어땠을까요? 이것은 프랑스 기술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네갈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여주시겠습니까? 에티엔 모로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아이샤가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북쪽 포도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초록색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논바닥이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려서 그 광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이었던 곳이 논으로 변모했습니다. 바람에 벼 이삭이 흔들렸습니다. 황금빛 물결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아이샤가 옆에 섰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완전한 사막이었어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죠. 에티엔 모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심은 것은 벼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희망을 심었죠. 그리고 그 희망이 자랐습니다. 그들은 논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농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곳에서 농사 짓습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네, 이슬이를 심습니다. 벌써 5년째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헥타르당 1.5톤밖에 못 거두었죠. 이제는 기본이 7톤입니다. 소득이 3배로 늘었어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대학에 갑니다. 딸은 고등학교에 다니고요. 그의 고즈금대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능합니다. 이건 모두 한국 덕분이에요. 에티엔 모로는 그 말을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한국이 바꾼 것은 단순한 수확량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었습니다. 이 땅은 한국이 심은 씨앗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농부가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에게 도로를 주었지만 한국은 미래를 주었습니다. 그 말이 에티엔 모로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프랑스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존경심이 솟아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에티엔 모로는 아이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돈이 되는 사업도 아닌데요. 아이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진심이요? 네, 한국 연구자들이 말했습니다. 자기들도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다고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에티엔 모로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프랑스는 위에서 내려다보았지만 한국은 옆에 서서 공감했습니다. 프랑스는 시혜시고일을 베풀었지만 한국은 공감, 공간, 오톤, 검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논을 물들였습니다. 다카르의 작은 카페에 앉아 에티엔 모로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농촌진 흥청과의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세네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연구원과 만나기로 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우입니다. 그가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에티엔 모로입니다. 에티엔 모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네갈 E3 프로젝트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최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왜 세네갈이었습니까? 수많은 나라 중에 왜 세네갈을 선택했죠? 에티엔 모로가 먼저 물었습니다. 최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요청이었죠. 세네갈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가셨습니까? 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화면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1960년생입니다. 어릴 때 몹시 배고팠어요. 에티엔 모로는 집중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보리밥조차 제대로 못 먹던 시절이었죠.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자기 밥을 덜어 제게 주셨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에티엔 모로는 숙연해졌습니다. 1970년대에 통일벼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사란토리 나라 전체를 바꾸는 것을요. 그래서 농학을 공부했습니다. 세네갈에 가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2009년이었습니다. 최 박사가 답했습니다. 첫날 세네갈 농부들을 보았을 때 제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땅과 힘겹게 싸우고 하늘을 보며 한숨 쉬는 모습. 그 눈빛이 같았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 부모님을 돕는 마음으로요. 최 박사가 말했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2009년 첫 해에 심은 벼는 다 죽었죠.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셨습니까? 매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네갈 농부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를 믿고 있었죠.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제 동료 이수진 박사입니다. 최 박사가 소개했습니다. 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8년이었죠. 매년 세네갈에 갔어요. 가족들을 한국에 두고서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죠.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다고.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요. 에티엔 모로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17년 드디어 성공했을 때요. 최 박사가 말했습니다. 전화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헥타르당 7톤이 나왔다고요. 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빚을 갚은 기분이었습니다. 빚이요? 네. 한국이 받은 빚이요. 최 박사가 말했습니다. 1950년대에 우리도 미국, 유럽, 수많은 나라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상통화를 끝내고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 배고픔의 기억, 은혜의 기억, 그리고 보답의 마음. 이것이 한국의 진심이었구나. 다음날 에티엔 모로는 다카르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쌀을 파는 상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쌀 자루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슬이 세네갈산 프리미엄 쌀. 이것이 이슬이입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상인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고급 쌀입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것이죠.
얼마입니까? 킬로그램당 500프랑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수입 쌀보다 비싸지만 품질이 다릅니다. 손님들이 이것만 찾아요. 에티엔 모로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이슬이를 팔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태국 쌀, 베트남 쌀만 팔았습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쌀이 더 잘 나갑니다. 자랑스러워요. 에티엔 모로는 시장을 더 돌아다녔습니다. 정미소도 방문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며 이슬이를 도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5톤씩 처리합니다. 정미소 주인이 말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수입 쌀만 다루었는데 이제는 우리 쌀이 80%입니다. 수출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에티엔 모로가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기니 말리로 보냅니다. 그쪽 사람들이 우리 쌀을 원하거든요. 에티엔 모로는 놀랐습니다. 수입국이었던 나라가 수출국이 되었다니요. 월 20톤 정도 수출합니다. 주인이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쌀을 팔 날이 올 줄은요. 그는 농업부 통계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담당자가 최신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현재 세네갈은 연간 20만 톤의 이슬이를 생산합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서 5천 톤을 주변국에 수출하고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기니, 말리, 감비아, 모리타니아입니다. 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아프리카 지도였습니다. 세네갈을 중심으로 화살표가 뻗어 있었습니다. 이슬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우리에게 연락해요. 어떻게 성공했냐고요. 한국 기술을 공유합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기니에서 한국 연구팀과 시범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말리도 올해부터 시작하죠. 에티엔 모로는 자료를 보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의 씨앗이 세네갈을 넘어 서아프리카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K농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한국식 농업 혁신 모델이죠. 서아프리카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K농 모델. 프랑스도 수십 년간 농업 원조를 했지만 모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10년 만에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 서아프리카 농업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5개국 장관이 모여서 이슬이 확산 계획을 세웠죠. 한국 연구팀도 참석했고요. 그는 회의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서아프리카 전체 쌀 자급률 70% 달성이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2024년 현재 50%, 6년 안에 7%. 이슬이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다카르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오늘 보았던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눈물, 시장에 이슬이 쌀, 수출 통계, 그리고 주변국으로 뻗어가는 화살표들. 한국이 심은 것은 벼가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세네갈에서 싹을 틔워 아프리카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쌀을 수출하지 않았다. 자립을 수출했다. 세네갈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한 톨의 씨앗이 대륙을 바꾸고 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박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모로 씨,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프랑스도 저희와 함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이니까요. 에티엔 모로는 그 메시지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마지막까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독점이 아니라 공유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은 단순한 농업혁명이 아니라 희망의 생태계였고 그 생태계는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다카르로 돌아온 에티엔 모로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농업에서 시작된 신뢰가 어떻게 방위 산업으로까지 이어졌을까? 논바닥과 전투기,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네갈 공군 기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다카르 외곽의 러폴 공군 기지였습니다. 정문을 지나자 넓은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경납고가 줄지어 있었고 제트기 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기지 사령부로 안내받았습니다. 세네갈 공군 대령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의 강인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모로 씨,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FA50 도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프랑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거든요. 에티엔 모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죠. 그들은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항공기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서 낯익은 문양이 보였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흰색과 붉은색 항공기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날개에 태극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KT-1 웅비입니다.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기본 훈련기죠. 2016년에 도입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그 항공기를 빙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한 설계, 튼튼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왜 한국 제품을 선택하셨습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성능도 우수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대령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그 단어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이제 그 단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령이 말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직접 보았죠. 그는 경납고 밖을 가리켰습니다. 2016년 당시 우리 공군에는 새 훈련기가 절실했습니다. 기존 항공기가 너무 노후했거든요. 프랑스에는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대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늦었고 가격도 너무 비쌌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제안했습니다. KT-1을 판매하겠다고요. 하지만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패키지였습니다.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항공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 훈련, 정비 기술 전수, 부품 지원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합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인 교관들이 직접 왔습니다.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 조종사들을 훈련시켰죠. 정비사들도 교육했고요. 어땠습니까? 경이로웠습니다. 대령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였습니다. 그분들은 교관이 아니라 동료처럼 우리를 대했어요.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땀 흘렸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그 말을 듣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농업 분야에서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에티엔 모로가 요청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대령이 무정의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비행복을 입은 젊은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소개합니다. 디아우 중위입니다. KT-1 조종사죠? 디아우 중위가 경례 토했습니다. 에티엔 모로도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KT-1은 어떻습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훌륭한 항공기입니다. 중위가 답했습니다. 조종하기 쉽고 안정적이죠. 고장도 거의 없습니다. 한국인 교관들에게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습니다. 외국 교관이니까요. 하지만 그분들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우리를 가족처럼 대했어요. 중위가 말했습니다. 실수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시 가르쳐 주셨죠. 밥도 같이 먹고 농담도 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착륙에 실패했어요. 너무 창피했죠. 그런데 한국 교관님이 말했습니다. 자기 역시 훈련생 때 똑같이 실패했었다고요. 그래서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도전했고 결국 성공했죠. 중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그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연락합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네,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중위가 대답했습니다. 정비 문제가 생기면 여쭤보기도 하는데 항상 빨리 답장해 주세요. 에티엔 모로는 놀랐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에도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판매가 아니라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대령이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정비고도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옆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정비사들이 항공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 정비사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분이 우리 정비 책임자입니다. 대령이 소개했습니다. KT-1 정비는 어떻습니까? 에티엔 모로가 물었습니다. 매뉴얼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가 두꺼운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죠. 에티엔 모로는 책을 넘겨보았습니다. 상세한 그림, 명확한 설명. 부품 공급은 어떻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정비사가 답했습니다.
주문하면 2주 안에 도착해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죠.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직접 옵니다. 점검도 해주고 새로운 기술도 가르쳐 줍니다. ATM 모로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판매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를 쌓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대령이 차를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FA 게시를 도입하시는군요. 에티엔 모로가 말했습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KT원의 경험 때문입니다. 경험이요?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령이 말했습니다. 항공기도 훌륭했고 훈련도 완벽했으며 사후 지원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FA-50은 우리 공군의 오랜 꿈입니다. 세네갈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죠. 그 꿈을 한국과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그 말에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꿈을 함께 이룬다? 프랑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팔았지만 꿈은 팔지 않았습니다. 논에서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에티엔 모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신뢰가요.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버지가 농부입니다. 이슬이를 심죠? 정말입니까? 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함께 땀 흘렸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믿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논에서 그랬듯이 하늘에서도 그럴 것이라고요. 에티엔 모로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파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판 것은 항공기가 아닙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논바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그날 저녁 호텔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은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생태계였습니다. 농업에서 시작해 교육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국방으로 확장된 신뢰의 생태계. 각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논에서 시작된 신뢰가 이제 하늘을 난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다. 동행, 통싱을 팔았다. 이것은 수출이 아니라 약속의 연장이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의 자존심은 훼손되었지만 한 인간으로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다카르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에티엔 모로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세네갈에 판 것은 전투기가 아니라 내일이었다고요. 파리로 돌아온 것은 2주 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세네갈의 뜨거운 태양이 그리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곳에서 보았던 진실들이 그리웠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로, 큰일 났어.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요? 긴급 회의야. 지금 당장 회의실로 가. 에티엔 모로는 서류 가방조차 내려놓지 못하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국방차관, 외교부 국장, 분석팀장들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앉게. 차관이 말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네갈 사태 사후 분석이네. 차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 그는 에티엔 모로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모로, 자네가 현장에 다녀왔지? 보고하게. 에티엔 모로는 심호흡했습니다. 한국은 10년 전부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농업에서 시작해 교육, 기술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FA-50 도입은 그 신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 거란 말이야. 외교부 국장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쌀 몇 톤 주고 전투기 계약을 따냈다고? 쌀이 아니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함께 일했지만 우리는 주고 떠났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프랑스의 70년 외교 노선을 부정하는 건가? 부정이 아니라 분석입니다. 에티엔 모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시혜를 베풀었지만 한국은 파트너십을 주었습니다. 한 분석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감정론입니다. 수치로 말해 보십시오. 에티엔 모로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세네갈 농업 투자는 약 2천만 달러입니다. 그는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는 같은 기간 5억 달러를 투자했죠. 보십시오. 우리가 25배나 더 많은 돈을 지원했습니다.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에티엔 모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투자 지역 쌀 자급률 50% 돼서 80%로 상승, 농가 소득 3배 증가, 프랑스 투자 지역 자급률 변화 없음, 소득 증가 미미. 숫자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긴급 뉴스입니다. 그녀가 리모컨으로 스크린을 켰습니다. 세네갈 국영 방송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세네갈 대통령궁이 보였고 한국 국기와 세네갈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다카르에서 한국 세네갈 FA550 공식 계약 조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네갈 국방장관과 한국 방산대표가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 2억 달러. 세네갈 공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쳤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추었습니다. 세네갈 정부 인사들, 한국 대사,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초청도 받지 못했군. 외교부 국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0년 동맹국인데 말이야. 화면 속 세네갈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함께 꿈을 이루는 친구이죠.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관이 스크린을 껐습니다. 계속하지. 회의는 더욱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기니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석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기니요? 네. 한국 농업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세네갈에 E3 모델을 배우고 싶다고요. 에티엔 모로는 놀랐습니다.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석가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KT1 훈령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코트 디부아르도요. 또 다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농촌진흥청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차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프리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티엔 모로가 말했습니다. 세네갈의 성공 사례를 보고 다들 한국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왜 오지 않는 거죠? 에티엔 모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프랑스는 더 이상 아프리카의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모로, 자네 대체 세네갈에서 뭘 본 거야? 그가 에티엔 모로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경력을 끝내려고 작정했나?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에티엔 모로가 답했습니다. 사실이라고요? 사실. 그가 비웃었습니다. 자네가 본 건 한국이 연출한 쇼였을 뿐이야. 속았다고. 아닙니다. 에티엔 모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농부들을, 연구자들을 보았습니다. 동료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차관실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모로 씨, 차관님이 부르십니다. 에티엔 모로는 각오하고 차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관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앉게. 에티엔 모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인 보고서 읽었네. 차관이 말했습니다. 세네갈 현장 보고서 말이야. 솔직하더군. 너무 솔직해. 그가 에티엔 모로를 돌아보았습니다. 프랑스 공무원이 쓸 보고서가 아니야. 사실을 썼을 뿐입니다. 에티엔 모로가 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네 한국 편을 드는 건가? 차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편이 아닙니다. 에티엔 모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실입니다. 한국이 더 나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차관은 한참 동안 에티엔 모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실망스럽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게 더 화가 나는군. 에티엔 모로는 놀랐습니다. 차관이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게, 그리고 조용히 있게. 언론 인터뷰 같은 건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에티엔 모로는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프랑스 주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로 씨, 긴급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세네갈 사태에 대해서요. 그는 망설였습니다. 차관은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만 그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생방송 스튜디오였습니다. 에티엔 모로 외에 2명의 패널이 더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전문가와 국제관계 교수였습니다. 시작합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세네갈의 선택,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프리카 전문가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의 공세적 외교가 문제입니다.
원조를 통해 매수한 것이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의 실책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외교 때문입니다. 앵커가 에티엔 모로를 보았습니다. 모로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 다녀오셨죠? 에티엔 모로는 심호흡했습니다. 두 분 말씀이 틀렸습니다. 스튜디오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땀 흘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도 70년간 전문가가 말하려 했습니다. 70년간 주기만 했습니다. 에티엔 모로가 말을 끊었습니다.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배신자, 매국노라는 욕설도 쏟아졌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응원 메시지가 왔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 프랑스가 배워야 한다. 모로가 옳다. 소셜미디어는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댓글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변화화가. 그날 밤 그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기니, 한국과 농업협력, MOU 체결, 말리, 한국산 훈령이 도입 검토, 한국, 아프리카의 새로운 파트너로 급부상. 헤드라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아프리카 영향력이 무너지고 있었고 한국의 아프리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세네갈에 있었습니다. 황금빛 논과 곧 하늘을 날게 될 FA 하시린. 그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식민 시대는 끝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되었다. 한국이 증명했다. 진심이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아프리카가 답했다. 우리는 더 이상 시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에티엔 모로는 다시 세네갈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FA50의 첫 비행 시연회. 러폴 공군 기지에는 세네갈 정부 인사들, 언론, 그리고 수많은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에티엔 모로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증인으로서였습니다. 활주로 옆 좌석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완벽한 비행 날씨였습니다. 곧 시작됩니다. 옆에 앉은 세네갈 관리가 말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제트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FA-52였습니다. 은빛 동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날개에는 세네갈 국기와 함께 작은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전투기는 활주로 위를 낮게 날았습니다. 굉음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FA-50은 급상승했습니다. 수직으로 치솟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 고난도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롤, 루프, 급강하, 완벽한 기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고 어른들이 환호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비행이 끝나고 FA-50이 착륙했습니다. 조종석에서 세네갈 조종사가 내렸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인 교관도 함께였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첫 비행 소감이 어떻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네갈 조종사가 답했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세네갈 공군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를 조종했으니까요. 한국 전투기는 어떻습니까? 훌륭합니다. 조종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안정적이고 반응이 빠릅니다. 무엇보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한국인 교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과의 신뢰 덕분입니다. 에티엔 모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 단어였습니다. 시연회가 끝나고 에티엔 모로는 홀로 기지를 걸었습니다. 경납고를 지나 활주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멀리 논이 보였습니다. 기지 바로 옆이었습니다. 황금빛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논두렁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FA-50의 비행 궤적이 아직 눈에 선했습니다. 그리고 발밑에는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전투기와 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쌀 한 톨의 씨앗이 이제 세네갈의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논에서 심은 신뢰가 구름 위를 나는 전투기가 된 것입니다. 에티엔 모로는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회의실의 충격, 농부들의 미소,
연구자들의 땀, 조종사들의 열정, 정비사들의 자부심,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세네갈에게 준 것은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함께 꿈꿀 수 있다는 희망,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파리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보도 링크였습니다. 한국 아프리카의 새로운 롤 모델로 세네갈 FA50 첫 비행 성공, 신뢰 외교의 승리. 프랑스가 배워야 할 한국식 파트너십. 에티엔 모로는 기사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가 이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논도 활주로도 모든 것이 붉게 빛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남긴 것은 도로였고 한국이 남긴 것은 길이었다. 도로는 그냥 있지만 길은 함께 걷는 것이니까. 한국은 세네갈과 함께 걸었고 이제 함께 날고 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에티엔 모로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했습니다. 제목은 신뢰 외교의 시대, 한국과 세네갈 사례 연구.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왔다. 그들은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옆에 섰다. 시혜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동정이 아니라 존중을 보였다. 쌀 한 톨이 전투기가 되었다. 이것이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한국은 그 변화를 이끌었다. 이제 우리 프랑스도 변해야 한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다카르의 불빛들이 멀어졌습니다. 그중 어딘가에는 황금빛 벼가 자라는 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 어딘가에는 FA50이 날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심은 희망이 이제 세네갈의 하늘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에티엔 모로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의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존경심이 자라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무기로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는 나라라는 것을요. 세네갈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중 하나가 어쩌면 한국의 진심일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세네갈에 물건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배고픔의 기억, 우리 부모님 세대가 땅을 일구며 흘렸던 그 땀을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아는 나라로서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혜가 아니라 동행으로서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이지만 큰 진심을 가진 나라. 가난했지만 그래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나라. 그 진심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네갈 하늘을 굳건히 다는 FA10을 바라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요? 화려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영속적인 희망입니까? 에티엔 모로가 깨달았듯이 진심은 기술보다 오래 갑니다. 논바닥에서 시작된 한 톨의 씨앗이 대륙을 바꾼 이 감동적인 사연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 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신뢰 외교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